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나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 늦은 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대나무님께서 오늘 사연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얘기다라는 걸 밝히지 않고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냥 키워드 하나만 말하면 헌옷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중고 헌옷이죠, 어찌 보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연가를 보게 됩니다. 귀신을. 예, 보게 된 이유가 참 이건 말하기가 좀 창피한데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안 사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어르신들 보면은 촌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또랑이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탁기가 별로 없을 때라 밖에 나와서 어르신들 빨래하고 하는 그런 빨래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도랑가 강에서 이제 가위라고 막 촛불하고 막 이렇게 캐갖고 좀 빌으셨나 봐요. 근데 그래 빌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이제 솔직히 촌에 가면은 대부분 보면 촌에 사신 분들은 제 나이 또래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은 부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있길래 내가 그걸 먹었나 봐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래 먹고 나서 한 3살 있다가 연가를 보게 됩니다. 아, 그걸 먹고 난 뒤로?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연가는 조상님이었습니다, 조상님. 갓을 쓰고 옛날 한복처럼 입어갖고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분이 제 머리맡 위에서 저를 쳐다보는 건 갓을 쓰고. 예. 그래서 눈을 딱 뜨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냐고 막 이렇게 감지렀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셔갖고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는 여기 할아버지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뭐 할아버지냐고 하니까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계속 내를 쳐다보는데 왜 이거 못 보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안 밀분대로. 네. 그때부터 한 6개월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심한 연가가 모습을 나타나는데 머리 따로 발 따로 그런 사람이 내 앞으로 와요. 머리 따로 발 따로가 어떤 느낌이지? 머리는 자기 손으로 갖고 있고 아, 예. 다리는 없어요. 그냥 슬 와요, 슬. 왜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이 그냥 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와요, 저한테. 그래 보고 말을 하는데 자기 손에 머리를 안고 그 머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보여? 나 보여? 나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눌러서 진짜 입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갖고 한 3일을 알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예.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아버지가 촌동네에 가보면은 왜 이런 거 좀 모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할머니가 있어갖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를 딱 보자마자 너 뭐 어제 강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래 얘기하니까는 그냥 먹은 거는 그렇다 치고 네 눈에 영안이 튀었다고. 와. 근데 평생은 가지는 않은 끼고 길어야 30 중반에는 끝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진짜 마음 단단히 묵으라고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닫아줄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이건 안고 가야 된다고. 네. 왜 그래 음식을 먹었냐고 막 그래 얘기하니까 제가 거기서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할머님이 아버님한테 야는 지금 그 음식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과 달리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좀 틀리게 돼 있으니까 너무 애한테 이상하게 얘기해도 뭐라 하지 마라.
지도 뭐 정신 상태도 너무 곤란하고 힘들 건데 계속 그러지 마라. 그게 더 심하면은 제가 그 심할 때는 막 몽구병처럼 온 마당을 다 돌아다니고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면 발이 시커매갖고 막 돌이 박혀서 피가 지질 날 정도로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쩌겠습니까? 다른 한의원 무당 이런 데 가봐도 네. 자기들은 뭐 별 말은 없고 그냥 뭐 할머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영혼이 터여 있으니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는 네가 안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돌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되게 성격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 친구 아버님이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오. 자식들도 좀 고지식하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아니었고 자식은 뭐 얽매이고 잡고 막 그러진 않았고 그냥 네 알아서 커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이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 정말 그 아버님이 되게 참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 비해서 너무 그 아버님 좋아했고 저희 아버님은 절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아버님 생일인데 지가 용돈 모아갖고 한 5만 원인가 용돈을 모았는데 그 아버님이 옷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노가다 그런 걸 하셨거든요. 노가다 하셨는데 그 일터하고 집에 거리가 좀 제법 됐어요. 내가 알기로 한 40분, 50분 그때는 이제 걸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버님이. 근데 옛날을 얘기하면은 아나바다 그에 아나바다. 중고 옷 같은 거 팔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동네 시장 가보면 옷 늘어놓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올 때마다 아버님 계속 가득 자켓을 유심하게 찾아보시니까 그래서 친구가 돈 모았고 그걸 하나 사줘야 되겠다.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서프라이즈 할 거라고 그래 했는데 저랑 같이 가자 해갖고 같이 갔어요. 그 장마당에. 네. 갔는데 이제 그 옷이 그때 당시 3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뭐 그 사람이 명품이라 얘기를 해서 하니까는 솔직히 그거 뭐 다려 세팅하고 이러면은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샀어요. 샀고 이제 종이 가방에 어떻게 그걸 해갖고 아버님한테 드렸는데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아버님이 입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버님이 변해요. 어째 변했냐면 사람 성격이 변해요. 생전 욕하는 모습도 못 봤고 사람 때리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항상 웃고 아버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격이 완전 180도가 달라갖고 집에 가서 어머님이나 친구의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윽박 지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주무실 때 그 자켓을 안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주무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덥지 않냐, 잘 때는 자켓을 벗고 자야지 왜 이거 입고 자냐 하니까는 그 자켓을 벗으라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아버님이 그 어머님한테 손찌검을 바로 날라갔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생전 손찌검 하는 분이 갑자기 이러니까는 어머니도 얼떨결에 맞은 것이죠. 친구도 그 옆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엄마한테 그래 얘기하니까 막 쌍욕 다 해가면서 아버님이 내 몸에 손대던 다 죽인다 그래 얘기하니까는 왜 그러지 하면서 아버님하고 같이 못 자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서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학교를 오니까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언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말을 없더라고. 그냥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서 딱히 뭐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지나고 한 2주 정도 되니까 애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 얼굴 왜 그러냐 누구한테 싸웠냐 물어보니까 싸우지도 않았대.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넘어져서 그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가 계속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볼라 해도 지도 좀 말하기 싫은 그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말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는 얘기죠 얼굴이.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를 안 오고
병원으로 바라봤는데 콧대가 들어앉아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나고 어느 놈이냐고 어느 놈이 너를 이름 만들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울면서 자기 아버지래요. 나는 이때까지 아버님을 봤을 때는 무슨 좋은 모습만 봐갖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멍멍이 같은 소리냐 이름 팔기 따로 이제 아버님이 이름 팔리고 그러냐 그랬는데 울면서 진짜라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바로 옆에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 어머니는 왜 가니까 제 맞는 걸 어머니가 보호해 주시다가 갑입포 5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시고 니는 지금 병원에 있고 이 동생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동생도 이제 집에 가기가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와. 집에 못 가고 친구 집에 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뭔 소리지 싶어갖고 그러면은 너 퇴원하면은 너희 집에 아버님하고 있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고 그때 솔직히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거를 친구한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줘봐야 아시다시피 뭐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30살까지 안고 갔단 말입니다. 네. 근데 왠지 그 처음에 샀을 때 그 가죽 자켓이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 싶어가 그냥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집에 들어왔고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뭐 바람이 부든 절대 밤에 잠바를 벗는 일이 없대요. 와. 계속 그렇게 주무신다. 밑에는 바지는 벗어서 위에는 잠바를 무조건 입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잠바 때문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재혼을 해서 같이 가자 하니까 친구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인상이 진짜 완전 틀려져요. 얼굴이 옛날에 좋았던 모습이 하나도 없고 진짜 악밖에 안 남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저 옷이 문제인 것 같다. 저는 평범한 옷이 아니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촌에서 5일에 한 번씩 장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 파는 사람이 5일에 한 번씩 온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친구와 같이 5일장 샀을 때 그 사람을 찾으러 당겼죠. 당기니까 이제 제일 구석에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저 아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우찌 아냐고 물어보니까 에이 며칠 전에 내가 가죽장바 하도 좋다고 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저씨 혹시 이 옷 새 거예요? 물어보니까 새 거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라고. 왜 내가 이상한 옷을 파겠냐고. 새 건데 왜 백화점에서 나온 거 어디 백화점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동백화점이 갈등 그랬어요. 그쪽에서 이제 안 팔리는 상품을 싸게 해갖고 파는가 봐요. 그래서 이 옷 말고 다른 옷 좀 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한 옷이 바지인데 그 바지가 한눈에 딱 보이 모습은 아마 저 또래일 겁니다. 연가가 저 또래인데 그 바지를 칼로 막 난두질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 저 바지 저거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아 10,000원 한대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바지 이거 일단 내가 하나 살 테니까나 그 가죽 장바 그거 내가 다시 갖고 오면 환불을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응. 한번 샀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다 반품을 한다 이거냐. 아니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 얘기했더만은 아 그래도 샀으면 그만이지 뭐 반지 배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내 들었고 취소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내가 그 바지를 두고 할머니인데 갔거든요. 그 바지를 두고 할머니인데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어디서 사람 죽은 바지를 갖고 오냐고. 그래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칼로 난두지라고 있던데 얘하고 좀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애가 교통사고가 나와갖고 안 좋게 세상을 떠난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다리에 집착을 좀 해갖고 자기 바지에 억수로 집착을 했나 봐요. 그 영가가.
그래서 아무도 못하게 칼로만 난도질을 하고 그랬나 봐요.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디서 옷 바지를 샀노? 그런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가 이제 이 바지에 산 곳에 자켓을 하나 샀는데 친구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친구도 아버지한테 말 맞아고 콧대도 내려앉고 어머니는 뭐 갈비뼈가 나오고 병원에 입원해지고 뭔가 제 눈에는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온나 그러면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친구 아버님 좀 보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날 친구한테 니는 그냥 우리 집에 좀 같이 자자. 그래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 물어보니까는 옷 판 사람 어디 있냐고 당최. 그래갖고 이제 5일장에 한 번씩 쓰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이 옷은 새 옷이 아니라 전부 다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런 분의 옷을 병원에 가갖고 다 수구를 내갖고 전부 다 재활용하고 팔고 있는데 이 연가가 안 붙을 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저도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식 이거 할 길이 따로 있지 그래 사람 갖고는 무지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바닥바닥 가시면서 5일장 돼갖고 그 사람인데 갔는데 그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친구 아버님인데 가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하고 친구랑 그 할머니랑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아버님 저 대나무입니다 하니까 원래 보통 거는 왔나 그래 뭐 이래야 되는데 썩 안 나가네 하면서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단은 저 얘기 좀 합시다. 뭔 얘기해? 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안 사주나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열받아가 문을 그때 팍 열고 들어갔는데 영가가 할머니 말로는 애기 어부바 하면서 딱 달라붙으면서 계속 사람 마음을 건든다고 해야 됩니까? 나쁜 쪽으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좋게 얘기해갖고 때리거나 아니면 막 욕을 한다거나 칼 갖고 막 협박을 해갖고 휘두르거나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버님한테 이 썩을 게 어디서 앞에서 달라붙어갖고 지금 난도질이냐고 막 그러길래 그 아버님이 나가라고. 진짜 당신 여기서 묘자리 파기 싫으면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사 뭐 갈 때가 다 됐으니까 그거는 안 하는데 내 이놈 하나는 조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낫 들고 오라는 거예요. 낫을. 그러니까 할머니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낫을 갖고 옷을 찢으려고. 어떻게 찢으면 해방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옷만 벗기면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건전한 사람을 할머니가 상대하기는 좀 버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아버님은 뭐 어떻게 할 거라 이건 아니고 그래도 어리시니까는 뭐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기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는 저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하니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낯을 하나 두고 친구 아버님을 내가 좀 어떻게 좀 제압을 할 건데 나중에 네가 어떻게 하기 전에 팔 뒤를 잡고 아무것도 손 못 대고로 그냥 네가 꽉 잡아놔라. 잡고만 있고 내가 그 옷을 뒤집기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 하면은 내가 최대한 그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압도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이씨 부끼부끼 나갔나 싶어갖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아버님이 칼을 기지해갖고 제가 이 얼굴에 살짝 끼웠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평생은 못 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아버님을 좀 눕혀갖고 팔을 잡고 할머니가 그 옷을 찢었단 말입니다. 낫으로 막 다 끄고 이러니까는 이제 아버님이 하지마 하면서 막 까음지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기 전에 하지마 하면서 막 그러길래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그냥 막 다 찢어놨고 이제 그 옷을 갖고 불에 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할머님이 됐다 가길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 있어요. 그게 어째 돌아갔냐면 세상에 돌아가 있어요. 예. 그 어머님 밤에 동생하고 친구 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는데 친구는 그때 시험 공부 때문에 친구 4명이서 만나가 시험 공부한다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빨리 집에 오봐라. 그래갖고 이제 친구 깨워갖고 갔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피바닥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뭐 딸깍딸깍 소리가 나요. 이 뭔 소리지 싶어갖고 문을 딱 열으니까 아버님이 칼인데 약간 가축들 잡을 때 만도칼이라 해야 됩니까? 어머, 큰 거요. 응. 그 어머님이 완전히 흐드흐드거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전화를 해라. 그래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가 완전 눈이 뒤집힌 게 친구 동생도 죽었어요. 아버지한테? 예. 병원에 가자마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그래서 친구 저는 그냥 뻥친 거죠, 그냥. 근데 그 아버님이 칼 두고 저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 보고 말을 하는데 아버님이 하는 말이 왜? 요 찢으면 내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내 조만간에 너그 식구까지 잡아 죽일 테니까 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냥. 어디 산속으로. 그래서 뭐지 하다가 어머님하고 동생분님 살리다가 빨리 차는 병원을 가자.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하고 동생분이 생을 달리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 이제는 아버지가 뭐고 할 거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실정술하지 말라고. 니는 일단 친척집에 잠시 가 있으라. 왜 뭔 일이냐고 일단은 물어나 보자. 니 알고 있지? 하니까 니가 어차피 말을 해도 안 믿는다. 하니까 말해봐라. 하니까 실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연가를 좀 봤다. 귀신은. 그리고 네 옷을 샀을 때 그게 새 옷이 아니라 아무래도 안 좋은 선택하는 옷을 세탁을 해갖고 판 옷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옷만 찢으면 다 될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찢어갖고 어때 불에 태웠는데 쓰러지길래는 연가가 없어질거나 생각했는데 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안 떠나고 계속 붙어 있었나 봐. 근데 아버님이 만두 칼고 막 이렇게 내가 너희 집 가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래 얘기했을 때는 그 연가가 안 보였어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분명히 뒤에 연가는 없었는데 왜 저러시지 싶어서 이제 할머님인데 같이 뛰어가니까 어찌 된 거냐고 하니까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가면서 네 눈에 보이더라. 저 눈은 안 보이는데 그 할머님이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다고. 아마 지금 더 했으면 되지 더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 얘기했는데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도망갔는데 일단은 뭐 남긴 말은 조만간에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맨발로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안 싣고.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내가 봤을 때는 돌비집으로 올 것 같다. 돌비집으로 일단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집이 이제 아무래도 경찰이 오고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그쵸. 이제 좀 사건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 쳐져 있으면은 솔직히 좀 안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무섭다 뭐 집에는 저주가 붙으니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솔직히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래 말하니까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어르신 아무것도 말하면 입 닫고 기다리세요. 왜 자꾸 실정 소리 하고 있냐고. 사람 심정 벌벌 끄고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어르신 덕분에 그 자리를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혼자하고 폴리스 라인 쳐 있든가 말든가 그 하루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하루를 그 집에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연가를 느끼는 게 몸으로 느낀다는 게 보다는 약간 냄새를 좀 느껴요. 네. 예를 들어가 처음에 내가 귀신 봤을 때는 그 머리 따로 발 따로 온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봤을 때는 완전 뭐 사람 썩는 냄새? 그런 냄새인데 절에 가보면은 왜 향 피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그 향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 잠바 그 했을 때 향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근데 그 중요한 건 냄새 나더라도 내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으로 잡기에는 너무 좀 애매하고 내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네.
그냥 계속 숨겨갖고 그냥 제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한 밤 10시인가 그랬을 겁니다. 밤 10시에 이제 어느 순간 모르게 향냄새가 살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안 나요? 향냄새 안 나요? 아, 니는 그걸 느끼나? 그럼 이 집에 아직 안 떠나고 있는갑네. 그래서 아버님 옷장을 다 열어보니까 어디서 구매를 한지 모르는데 옷이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아. 우리는 그걸 몰랐지. 무조건 그 가죽 자켓만 없어지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근데 그 옷장에 열어보니까 아버님이 언제 구매하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게 옷이. 와. 그래서 내가 똘비한테 불러서는 이 옷이 아버님 원래 평소에 입던 옷이냐 아이라고 언제 샀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전부 다 불 다 태웠거든요. 불 태우고 할머님이 어떻게 뭘 하시던데 그까지는 내가 못 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불 다 태우고 경찰을 불러갖고 산을 좀 수색 좀 해달라고 이 친구 아버님이 올라가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몸이 안 좋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수색을 좀 해달라 죽어 있으면 뭐 시신이라도 보게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수색을 한 거예요. 거진 이틀 동안 수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어느 구덩이 안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때는 이식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아버님이 했지 않습니까? 뭐 귀신이 우였던 간 그거는 우리한테만 존재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존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위진형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받고 교도소에 가서 이제 친구 혼자만 남았는데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아가 완전 실성을 해갖고 정신 차리라 니까지 일하면 어쩌노 그러니까 뭐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아파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연고 없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뭐 지금 가신 분은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기고 니라도 정신 차리갖고 좀 제대로 어머니를 좀 모시든지 해라 니까지 일이 실성하면 니 어쩌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밥을 거의 안 먹었나 봐요 완전 살도 바짝 말라서 그래서 이제 어르신 지나가다가 애가 쓰러져 있길래 병원에 이제 입원시켰는데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다고 집에도 좀 잘 못 찾아뵙고 더구나 또 이 아는 병원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병원에 가면 밥도 차려주고 돌봐줄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 연락 해봐야 또 계속 또 생각날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친구가 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고 있는데 자면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탁 떴거든요. 우리 친구가 보여요. 그러면서 입으로 뽀꼼뽀꼼뽀꼼 하면서 웃으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마지막에 아차 싶어갖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 야 니 그 돌비 있는 병원에 빨리 가봐라. 느낌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는 알았다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꿈꾼 날 그날 이 친구가 잘못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친구가 옥상에서 안 좋은 그게 저한테 마지막 인사입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해서 뻐끔뻐끔한 게 그래서 이제 장례식은 그날 회사 연차 뭐 계속 내고 간 사람 뭐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게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은 추려주고 미안하다 하면서 갔는데 아버님이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가 나와요. 나오고 집에 가서 아버님도 안 좋은 선택을 하지야. 다 돌아가셨네. 예. 그래서 전부 다 돌아가시고 진짜 그 옷 하나 때문에 진짜 이래 될 줄도 몰랐고 재산은 솔직히 우리가 아무 친구라도 가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친구하고 저하고 자주는 못 해줘도 1년에 한 번씩 술이나 좀 따라주고
벌초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냥 뭐 온 김에 같이 한번 쓱 해주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한테 제보를 주실 때도 헌호 때문에 줄초상이 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런 전기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솔직히 중고품 옷 같은 거는 아직까지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고품을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범죄를 저질러서 가족들을 다 해하고 그 뒤에 돌아오셔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예. 보이는 건데 예. 이게 귀신이 보였던 제보자분과 그리고 그 할머님 입장에서는 이게 귀신들이 장난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 할머니 말로는 그 옷을 찢기 전에 이 옷을 찢으면 내가 해방이라 될 거라 생각하나? 하면서 막 그래 웃으면서 깨깨깨 웃으면서 안 하는 게 좋을 건데 하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나 봐요. 그 할머니가 괘씸해서 그때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옷을 다 찢어갖고 아버님이 쓰러졌는데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죠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죠. 자, 일단 오늘 대나무님께서 많이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대나무님 입장에서는 친구를 잃었고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이 그렇게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그때 당시 생각도 나시고 할 텐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너무 진정성도 느껴지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이 나긴 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그래서 헌옷 하나가 들어온 뒤로부터 집안에 줄초상이 났던 그런 이야기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이 씌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